안녕하세요. 정신분석애들 락강 스타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 정신분석의 개념을 사전식으로 이렇게 훑어나가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거울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울상이라는 것은 소타자를 의미하죠. 거울에 비친 아이의 자기 모습, 그것이 바로 소타자라는 것입니다. 거울상은 소타자입니다. 거울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자아가 자신의 그 총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주 그 분열되고 개별적인 하나의 그 신체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거울에 비친 이 거울상을 통해서 자신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최초의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울상 개념은 락강에게 있어서는 상상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계라는 것이죠. 착각계라는 것입니다. 거울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이미지를 말합니다. 거울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남자들 그런 말들 잘하죠? 모이면은 내가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거울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전체성, 총체성,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그 전체로서 자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결여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울상입니다. 결여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 이게 거울상이에요. 상상계입니다. 게슈탈트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형체죠. 독일어 형상, 형체,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거울에 비친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의 총체적인 게슈탈트로 아이의 자아에 각인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이의 상상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의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 자아의 하나의 그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거울상이 제시하는 게슈탈트죠. 게슈탈트의 것은 상상계입니다.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돌이나 K-팝 뮤지션들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 이게 바로 게슈탈트예요. 그 K-팝 아이돌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존재인 것 마냥 상상적 동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자기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의 각인, 이것이 게슈탈트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하나의 그 형상이 각인될 때, 들어올 때, 이게 다 게슈탈트의 상상계입니다. 그에 반해서 결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여라는 말은 뭔가요? 구멍이죠. 호울, 빈틈, 균열, 틈, 부족함, 이런 것들이 이제 결여인데, 이 결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상징적 거세라고 그랬죠. 결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러나 그 결여를 받아들일 때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징계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결여를 받아들일 때만이 인간은 실제를 지향할 수 있는 실제적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전체성, 총체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결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상상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떠한 팔루스, 즉 돈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뭘 가졌던, 자기 자신을 하나의 총체적인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순간에는, 즉 결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는 거세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거세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주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주체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결여에는 3단계가 있죠. 좌절, 박탈, 거세입니다. 좌절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 젖가슴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에요. 언제는 잘 줬다가 언제는 쌀쌀맞게 줬다가 언제는 잘 안 줬다가 이런 데에서 아이는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박탈이란 뭡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서 엄마로 하여금 상징적 남근인 아이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하고 좀 그만 좀 떨어져. 또 아이에게는 엄마를 빼앗는 것이에요. 엄마는 내 거야. 넌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엄마도 박탈당하고 아이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박탈 단계죠. 거세 단계는 뭡니까? 거세 단계는 바로 상징적 거세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이 자신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진 줄 착각해요. 엄마와의 이자관계 속에서 대안감을 누리던 그 아이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상적 남근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적 남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박탈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것이죠. 너 뭐 대단한 줄 알아? 아빠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 하고 아빠가 자신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제시하는 순간에 아이는 아빠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 거세입니다. 결여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결여는 이와 같이 세 위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 질서, 여기는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 실제가 있다고 그랬죠. 상상계는 착각세계입니다. 환상계.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영혼이 뭡니까? 자기에게 책임지지 않는 영혼, 자기 인생에 책임질 줄 모르는 영혼, 또 이 사회와 세계에 책임지지 않는 영혼, 뒤에서 그냥 희생자 노릇만 하고 있는 영혼, 이런 사람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세되지 않은 사람이죠. 상상계적인 인간입니다. 상징계는 현실계입니다. 철저한 현실계죠. 상징계는 현실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현실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상징계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제명당하게 되는 것이죠. 배제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상징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상징계의 하나의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여 그 위치로부터 상징계에서 팔로스를 획득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성취감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힘을 얻게 되는 과정,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욕망의 주체가 상징계에서 현실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실제계는 상징계의 그러한 욕망 발현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징계의 결여와 균열을 뚫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근본적인 어떤 자신의 상실의 근원적 대상, 다시 말하면 대상 A를 실제계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계적 주체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 주체. 또한 그런 주체가 자기를 숭고한 존재, 고상한 존재로 상정할 때 그건 실제계의 자신을 상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계가 아니라 상징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계의 자기 자신을 상정하는 것이죠. 마치 안티고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점이라는 건 누빔점이라고도 하고 정박점이라고도 하죠. 의미 연쇄가 일어날 때 그 의미 연쇄의 연쇄와 과정을 끊는 마지막 이 포인트, 즉 이 마지막 점이죠. 마지막 점찍기. 문장을 완성시키는 그 지점을 고정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정점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기표가 기로 전환되는, 다시 말해서 그 하나의 언어가 그 진실한 의미를 밝혀내는 순간, 즉 드러내는 순간 또는 찾아내는 순간을 마련하는 어떤 것이 바로 고정점입니다. 기표에서 기의가 생산되는 하나의 통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정점이죠. 예, 고정점, 정박점. 정신분석의 상담이라는 것은 바로 분석가가 피분석자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S2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S1, 즉 하나의 고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정점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석이죠. 그래서 환자는 바로 분석가가 던진 고정점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S2, S3, S4, S5 자신의 의미를 바로 고정점 S1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내담자 즉 환자의 남은 과제가 되겠죠. 고정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와 연쇄를 종식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 언어인 기표에서부터 그 진실된 의미인 기의를 도출해내는 하나의 베이스 역할, 기반 역할, 하나의 이 모퉁이 역할을 하는 것,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고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